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 2021년도 네트워크 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 사실은 전 영상 찍을 때 연말에 네트워크 장비 쪽은 추가적으로 얘기 안 하고 내년도 연초쯤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뭐 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이 돼서 네트워크 장비 업종 위주로 오늘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뭐 제목 자체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4차 랠리를 내년도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종이 최근 3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랠리를 펼쳤었어요. 첫 번째 이제 주가 상승의 계기는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사실은 이제 5G에 대한 태동의 기대감으로 사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업체들이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주가가 크게 올라간 적이 있고요. 잘 아신 것처럼 19년도에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 수출 쪽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추천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죄송하게도 성과 자체는, 그러니까 주가 성과가 아닌 실적 성과 자체는 예상보다는 약간 미스하는 양상을 좀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펼쳐줬죠. 내년도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가 얘기한 모든 기대치 합산, 그러니까 국내 쪽, 특히 수출 쪽에 대한 모든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5G로 도래하는 모든 성과가 도출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G 장비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에 주목해야 된다. 거기에 관련돼서 모든 이제 실적의 모든 걸 보여줄 한 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내수 시장에서만 저희가 실적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고, 수출 부분은 말은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 실적을 확인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모든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든 표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모든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내년도에는 1등 업체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성과에 대한 차이 자체가 1등과 후발 사업자 간의 이제 시가총액 격차를 다시 벌리는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벤더 쪽을 많이 강조하면서 사실 후발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작년처럼 회귀해서 1등 업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KMW, 다산네트워크스, RFH, 인와이어스, 솔리드 같은 1등 업체를 저희가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약간의 감익이 예상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19년도와의 비슷한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게 내수가 아니라 수출 쪽에서 추가로 내수도 일부 회복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계속 트래픽을 올해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래픽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자체를 저희가 5G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트래픽이 증가하는 그림 자체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까라는 거죠. 저희가 금일 컨택으로 돼도 5G는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거기에 관련돼서 좀 냉철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게 과연 언택 때문이냐라고 한정해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에 대한 시대, 그 다음에 이 관련된 트래픽에 대한 증가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4차 산업을 부정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코비드-19이라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정황이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없는 현 시점에서 트래픽을 폭증시키는 양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게 대세로 간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제가 동영상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 저희가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오프라인으로 모든 걸 전향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 기업들도 점점 비대면을 강화하는 추세는 향후에 계속 10년, 20년 지속될 거라는 말씀을 4차 산업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시장은 당연히 미국에 대한 성과, 그 다음에 인도와 유럽은 향후의 기대감, 그 다음에 국내는 현재 실망하고 있는데 다시 2019년도에 부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겠지만 버라이즌의 8조 수주를 삼성이 했고,
지금 거기 관련된 매출을 저희가 학수고대하지만 거의 아직은 이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계속 12월 달 매출 가능성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잡히는 매출은 거의 미미하다 보시면 되겠고, 결국 내년도부터 진짜 미국에 대한 엄청난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매출이 내년도에 드디어 잡히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인도와 유럽은 사실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적은 성과겠지만, 반대로 인도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또 적지 않은 걸 감안하면 후년도에 또 많은 이슈가 되겠지만 기대감은 아마 내년도부터 형성이 돼서 내년도 하반기에 일어날 매출을 오히려 상반기부터 주가 반영하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그래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국내 현재 5G 기지국 구축률을 보시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LT 대비해서 평균 10몇 프로밖에 안 되고, 특히 지방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지방 가입자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 5G 요금제는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 얘기를 지금 꺼낼 수 있는 환경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 그러면 국내가 뭐 보시면 특히 이번 3분기 때 통신사나 캐펙스가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계속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됐을 때 규제 산업인 통신 산업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투자 압력은 점점 커질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또 내년도에는 진짜 5G를 준비하는 시작의 첫 해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니드가 다시 또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5G 전략 펀들이 많이 런칭된 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바이든 정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의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달리 어떤 정책을 필 거냐라고 좀 보면, 일단 저희는 하웨이 제재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웨이 제재를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처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는 좀 상당히 젠틀하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이제 괴롭힐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문호 개방, 그래서 내수에서 국산화 움직임으로 외산업체 차별하는 그 전반적인 국산화 부분에 대한 전적인 지적을 한 가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중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과거에 정부의 세금으로 수익 보전해줘서 결국 단가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함을 펼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당연히 할 거고요. 마지막은 기술 유출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일부 빼먹기 했다라는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표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웨이 제재는 지속이 될 건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아마 내년도 봄까지 지속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보면 실제로 하웨이가 재고가 없어지게 될 거고, 당연히 기권 선언을 할 거고, 이 항복 선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 괴롭히면서 미국의 꼭두가시 역할을 하라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4차 산업 육성 차원에서 그 다음에 코비드-19 종료를 위해서 사실 바이든도 계속 트래픽이 증가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대처해서 비대면 시대의 전환을 계속 주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5G에 대한 전반적인 전 국민의 5G화, 그 다음에 인터넷의 투자 강화, 그래서 연간 80조 이상 투자 이런 얘기를 바이든도 꺼내고 있지만, 결국 트럼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망전일성 자체도 관련돼서 실제로 보면 지금보다 크게 변할 게 없다 이렇게 좀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을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삼성, 노키아 벤더, 그 다음에 인빌딩과 유선, 그 다음에 앞서 강조했던 1등 업체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미국, 일본 관련돼서 되게 저희가 크게 이슈로 삼았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한 성과를 많이 도출할 업체, 인도와 유럽에서 수주를 따낼 업체를 저희가 선호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삼성하고 노키아가 내년도에도 하웨이 견제성이 계속 성장할 걸로 보면 관련된 업체를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성과와 기대감, 수준 모두 일단 1등 업체 위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성과도 역시 1등 업체, 특히 초기에서는 물량에서 당연히 버라이즌에 납품하는 업체를 함부로 선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믿을 수 있는 1등 업체 위주로 일단 분량을 최소화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성과 차이가 시가총액을 벌린다는 얘기여서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종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브리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은 KMW,
다산 네트워크스, RFHC, 이노아이리스, 솔리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등 업체 위주로 저희가 사야 된다고 보는데, KMW는 이제 뒤에서 토픽이니까 저희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는 KMW와 같이 제가 토픽스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올해는 일본이었다면 내년에는 국내와 미국이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릴 걸로 보고 있고요. RFHC는 사실 올해 연말부터 발생할 겐트랜지스터의 미국 공급이 가장 핵심적인 주가 트리거로 보고 있는데, 이미 성과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곧 나올 거다 말씀드리겠고, 이노아리스는 저희가 28기가헤르츠 핵심적인 수혜주로 말씀드리겠는데, 빠르면 연말부터 일본과 미국에 먼저 성과를 보이고 나중에 5G 쪽 28기가헤르츠로 나중에 내년도 보면 국내 성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솔리드는 내년도 인빌딩에 드디어 해가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첫 해일 거예요. 올해 12월부터 매출이 광중계 매출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내년도 원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고요. KMW를 저희가 이제 업종 대표주 성격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부분을 좀 보완 차원에서 덧붙여드리면, 이게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에이스텍과 KMW의 시가총액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좁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벌려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희는 이게 한 5배까지도 다시 벌려질 가능성을 아까 1등 업체의 물량 차이를 좀 설명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뻔해요. 삼성전자, 노키아, 그 다음에 에릭슨 같은 업체와 다 KMW는 거래를 하고 있고, 중국의 GT와 일본의 후지츠까지도 거래선이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량 경쟁에서 당연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멀티플에 대한 이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지금 네트워크 장비의 PER이 과거의 PER 역사적인 상으로 보면 고점이 위치하는 게 맞느냐, 저점이 위치하는 게 맞느냐를 현실적으로 보시면 지금은 당연히 고점, 하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다가, 추가적으로 진짜 5G의 도입을 내년도부터 일단은 저희가 가시권에 두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멀티플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PER 자체가 낮지 않다는 관점으로 볼 상황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트워크 장비 업종의 PER이 20배, 30배, 저는 뭐 많게는 특정 업체는 50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멀티플이 많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보시고 시가총액을 예측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P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